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가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인프라, 특히 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고등학교의 경우 어렵사리 학교 신설이 추진 중인데 학교 부지가 입주민들의 요구하는 동떨어져 있는 곳으로 결정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오는 2028년까지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유입되는 고등학생 수는 1,000여 명. 하지만 이들이 회천 신도시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는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인근 고등학교로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30-40분이 걸리는데 이들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에 육박합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회천 신도시에 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해달라며 교육청에 안을 올렸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자체 심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학교 설립 추진은 결정됐지만 학교 설립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신설 부지로 점 찍은 곳은 회천중앙역 인근 부지. 이곳은 현재 택지 조성조차 시작되지 않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신도시로 입주를 하는데 약속된 고등학교를 학교 부지에 짓지 않고 이후에 입주할 일고 부지에 짓는다는 것은 사실 입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를 짓게 되면 2027년 개교 이후에도 아파트나 도로공사 등이 진행돼 학습권과 통학권이 침해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회천중앙역 인근 부지에 고등학교를 짓기로 결정한 이유를 접근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양주에 고등학교 한 곳만 더 설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양주 1고가 적합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학교 부지를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 누락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수사 대상인 철근 누락 아파트는 양주 회천 A15블록을 포함해 모두 6곳입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본부 등 다른 기관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저녁 6시 59분쯤 양주시 은현면 서남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던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던 전기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실시했고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본격적으로 옛 육군단 사령부 부지 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포천시는 육군단 이전 사업의 개발 구상과 사업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용역은 옛 육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과 함께 부지 내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용역은 드론 중심의 첨단 방위산업 유치를 담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15항공단 이전을 포함한 통합계획 수립, 국방 R&D 유치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는데요. 한편 포천시는 오는 12월 옛 육군단 사령부 부지 이전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중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국회 토론회에서 보호해야 할 근대문화유산으로 소개됐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 근대문화유산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운동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례로 발표됐는데요. 최희신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활동가는
성병관리소는 국가 시책이었고 국가 책임의 증거라며 성병관리소 건물이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온전히 보존된다면 역사 문화관광 자산으로 동두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0년대 동두천시에 미군을 상대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위해 성병관리소를 건립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 수행하는 등 인권 유린이 벌어졌고 지역 시민사회는 당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성병관리소를 보존해 여성 인권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일원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대표 축제죠.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네, 포천시 관광과 지질공원팀의 최동원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관광과 지질공원 팀장 최동원입니다. 예, 한탄강 지오 페스티벌 이제 앞두고 포천이 들썩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최 횟수로는 4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지역에 국한된 축제 형태였다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어쨌든 수도권의 대표 축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형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플리마켓 분들과 지역 기업체 홍보 부스, 다양한 체험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어서 일반 그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러 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셔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콘서트와 캠핑을 즐기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자,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쉽게 포천에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축제 기간 동안 포천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약 30% 정도 할인을 받고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 패키지 상품을 또 만들었고요. 포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와 수도권에서 포천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들이 다니는 기점에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주요 거점에서 한 번에 이 행사장으로 올 수 있는 유료 셔틀버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이 포천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면 좋겠는데요. 초대 말씀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탄강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이 한탄강 드넓은 이 광장에서 또 이제 주상절 협곡에서 이 한 늦여름 이 뮤직 페스티벌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늦여름 한탄강을 찾아주셔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관광과 최동원 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33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1,43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33조 9,536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4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이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증액된 사업 예산 부분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뉩니다. SOC 확충에 1,212억 원, 지역 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50억 원 등 경기 진작을 위해
2,86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이 편성됐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1,60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밝히고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을 편성한 만큼 도지사는 물론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합니다. 도지사 업무 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만큼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 등 1,609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포천시가 1,540억 원 증액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포천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포천시의 총 재정 규모는 기존 대비 12.9% 늘어난 1조 3,467억 원이 됩니다. 주요 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 등입니다. 특히 현재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억 원으로 증액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천시의 추경 예산안은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8일 포천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